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눈동자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밝음만 보려고 하면 밝은 것만 보게 되고 어려운 것만 보려 하면 어려운 것만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즐겁게만 살고 어려움은 회피하고 개인의 즐거움만 쫓으며 내가 풀어야 할 숙제도 그저 내일로 끝없이 기다려줄 것 같은 내일로 미룹니다. 어두운 것만 보고 힘든 일만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용기도 없어지고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두를 함께 공존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서 즐거움과 희망을 갖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유미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의 대안이 살았다 듣고 오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닥 위 내 아들의 아들에게 내 딸의 딸들에게 나 힘든 곳 비록 어둡고 못친 매질 이 뼈를 조각내도 날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날 위해 울지도 말라 내 갈라진 목소리가 창살을 넘어갈 때 희망은 가둬질 수 없으니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닥 위 대안이 살았다 거기 대안이 살았다 전중의 일곱이 진 흑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에 대안이 살았다 내 발에는 지금은 갈라진 목으로 부른 이 노래 부르튼 입술로 부른 이 노래가 빽빽한 저 창살에 넘어간 나비가 돼 내 아들의 아들 딸들의 딸 햇볕 좋은 날 모두 같이 손잡고 불러지기를 넘고 당당히 불러지기를 목 마름으로 반인 충만함으로 간절한 영원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좋은 날 내 새끼 꽃가신 신격 내 사랑 손잡고 서거를 걷고 싶소 그날을 나는 꼭 보고 싶소 나 지금 있는 곳 비록 어둡고 자유롭지 못해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거기에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에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아, 네, 은혜 학생 반갑습니다. 네, 은혜 학생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방학 들어가기 전에 방학하고 초기에 딱 이렇게 한 번 왔었는데 이제 방학이 오늘까지기라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내일 개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학하기 전에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학생은 방학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지냈어요? 학원 갔어요. 아, 그랬구나. 학원 말고 또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었을까요? 친구랑 물놀이터를 갔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개학이 이제 내일인데 좀 방학이 너무 짧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한 달도 안 돼요. 그렇구나. 그 방학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방학이 딱 더울 때 방학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삼복더위, 복더위 때 방학을 하더라고요. 은혜 학생 방학 동안에 엄청 더웠죠? 네. 은혜 학생 방학 때 더운 거 어떻게 이겨냈어요? 에어컨을 틀었어요. 아, 에어컨 그러면은 엄청 많이 틀었겠네요? 네. 아, 에어컨을 밤에도 틀고 그랬나요? 네. 아,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에어컨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름이 아무리 지나도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없는데 올해는 정말 에어컨의 고마움을 알게 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밤에도 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잘 수가 없다고 막 한증막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에어컨을 만든 사람한테 진짜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좀 이게 무서운지 몰라도 진짜 에어컨을 만드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닐까요? 진짜 이렇게 더워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더위를 다 온몸으로 이겨내기에는 벅차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8월 23일이 벌써 처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입추가 지나고 벌써 처서가 왔습니다. 네, 처서가 왔는데도 지금 아직도 불볕 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더위가 아니면 또 폭우 막 그런 식으로 올해는 날씨를 가늠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소엔 비가 오면 도관에 든 쌀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속담이. 네네. 이 속담은 처서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시기가 곡식이 딱 여무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안 된다, 이런 치명타다,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처서는 진짜 좀 24절기 중에서 이제 뭐 그 가을에서 그러니까 가을에 들어간 두 번째 절기잖아요. 네네. 근데 14번째 절기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데 뭐 네. 참 이 처서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가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폭염이랑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푹푹 찌는 더위는 조금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습도도 조금 이렇게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좀 건조한 시기가 되는데 그리고 매미 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라고 하는데 아직은 매미 소리 엄청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보다 날씨가 더 자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을 느끼는 그 처서에 대해서 그 신선한 공기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냉방이 좀 줄어드는 시기라고 해요. 살짝 좀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신기하게 참외 맛이 없어지는 시기래요. 아, 신기하죠. 네. 아마 좀 비가 많이 온 뒤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처서에는 벼 잎사귀 한참 잘 연그러 나갈 때인데
그렇게 뭐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이 많아서 지금 농사도 많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올해는 수해 피해가 너무 많이 나서 수해로 지금 복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절기와 상관없이 고생 떼약볕에 지금 그 수해 피해 입은 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힘내시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전체를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피해가 없을 수는 없고 또 언제 어디에서 막 내린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해수욕장이 처서 전에 문 닫는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처서가 되면 물속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춥대요. 예예. 예. 근데 지금 올해는 아직도 강릉에서는 아직도 3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열심히 쳐서해도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 올해는 진짜 더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38도도 막 올라갔는데 서울이 그렇게 올라간 적은 생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8도 정도는 대구 막 이런 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주 네네. 더운 내륙 지방. 근데 이건 참 올해는 엄청 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처서가 코앞인데도 폭염이 확대된다고 할 정도면 지금 그 또 처서에는 모기가 모기 코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한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모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다시 모기가 막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 모기가 좀 모기한테 물리고 막 그러네요. 요새.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막 절기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모기도 많아지고 지금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많이들 그 풀을 좀 자르고 해가지고서는 산소의 풀도 깎고 벌초도 하고 이런 때예요. 예, 그리고 여름 동안에 장마 때 옷을 빨지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지금은 그나마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못해서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처서라고 해서 그런지 그 태양볕에 바람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좀 이따 바람이 시원해요, 사실 살짝. 네네. 그래서 가을인가 보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절기를 알게 되면은 지금 이게 가을 바람이 불어왔구나 이런 걸 아는데 네. 모르면은 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나 더 더우면 어쩌려나 막 이런 걱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절기를 알면 조금씩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은혜 학생은 올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느껴봤을 때 더위 중에 최고는 언제였다.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더워서 막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얼굴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웠던 날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집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네. 집에 온도가 33도였었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33도였습니까? 에어컨을 틀면은 온도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온도가 33도였나 보네요. 아, 그랬었네요. 여름에 올 여름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수박이요. 수박 맛있었어요. 은혜 학생 참 부럽네요. 저는 올 여름에 수박이 너무 가격대가 비싸서 수박을 별로 잘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매번 얘기했던 게 시원한 과일을 많이 먹어라. 수박이나 물이 많은 물도 많이 드시라 하고 또 과일도 많이 먹으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날이 폭염이다 보니까 과일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박이 네. 지금 3만 원대잖아요. 3만 원에서 막 4만 원까지 막 거의 갔는데 3만 원대 막 후반 중반 막 이러는데 네네네. 그 직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 직전에 저희는 네. 그 수박이 이제 1,000원대, 2만 원대 이렇게 막 하거든요. 18,000원대, 막 네. 23,000원, 25,000원대 많이 먹고 3만 원 딱 올라가자마자 딱 끊어버렸는데요. 예. 수박이 완전히 더워지고 삼복더위가 딱 들어가자마자 하면 복더위 때 다 수박 먹잖아요. 네. 그때는 손도 못 대요. 너무 비싸져서. 네네. 근데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수박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사람들 많이 사 먹을 것 같죠.
네. 거의 못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박들이 다 꼭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말라 비틀어진 걸 한 번 사 먹어봤어요. 근데 속이 물러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너무 비싸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안 팔리고 해서 저는 수박의 가격은 적정 가격이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중후반대까지기면 그러니까 20,000원, 25,000원 정도까지기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 그러니까 시원함과 그 돈을 바꿀 정도의 그 화폐 가치랑 이게 맞는데 30,000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걸 먹느니 다른 과일을 먹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박이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대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은혜 학생이 신청한 그 투바투의 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별의 목소리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너와 나 서로를 기억할 영원의 노랫말 Song of the stars with you 나 전에 뜬 저 별빛 혼자라 생각했지 세상은 답이 없고 누가 날 기억은 할지 순간 들려와 처음 불리운 나의 이름 함께 흘렸던 눈물 그걸로 만든 주문 설령 우리 헤어진대도 이곳에서 만나 새끼손가락 건 그 약속을 너는 기억할까 I can see 별의 목소리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너와 나 서로를 기억할 영원한 노랫말 Song of the stars with you 내 이름을 네 이름을 우리 이름을 Song of the stars with you 다시 찾은 starlight 우리 비추는 starlight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 건네지는 온기 이 노래 부를 때 저 별과 우린 늘 그 곁에 서로의 곁에 기억해 별의 목소리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너와 나 우리의 이름만 가득한 노래만 Song of the stars with you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Song of the stars with you under the stars under the stars under the stars Song of the stars with you 영원하게 별의 노래 우리의 이름 함께인 이유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며칠이 지나긴 했지만 8.15 광복절이 한 3, 4일 전에 지나갔습니다. 8.15 광복절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날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국경일이고요. 또 네. 그 강복 맞은 지가 80주년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밖에 나가진 않았었고요. TV를 통해서 이제 강복절에 대해 많이 그 아침에 그 방송하는
경축사 같은 것도 듣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네. 그날 그 카톨릭에서는요. 그 마리아가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해서요. 마리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고 하늘에 승천하신 날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신자들한테 그 세례를 주기도 해요. 특별 세례. 그래서 그 날을 맞춰가지고 제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 저는 세례명은 라파엘라였고요. 그날 그러니까 준비를 그러니까 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그 성당에서 많이 하고 그래 해주셔서 참 기억에 남는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네네. 이런 8.15 광복절 날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또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기 은혜 학생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네. 예, 어떤 영화였는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네, 그 날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영화인데요. 이게 1920년 봉오동 전투 그리고 2020 전투부터 시작해서 2023년 육사 흉상철거 논란까지 대대적 다양한 내용의 그런 광복절에 대한 내용을 그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화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개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혜 학생이 이거를 보진 않았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 학생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난다면 이 끝나지 않은 전쟁 독립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가족들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은혜 학생은 독립 광복절 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책 읽으러 갔어요. 아, 네. 어디로 가셨는데요? 파주러 갔어요. 파주요? 네. 파주에는 뭐가 있어요? 출판사 마을. 출판사 마을이요? 저는 파주에 출판사 마을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또 은혜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네, 파주 출판 도시라고 하는 데예요. 네,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또 좋은 데가 있었네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찾아보니까요. 파주시 문화관광에서 파주 출판도시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48만 평 정도에 조성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출판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차려놓고 그 책도 많이 전시해놨고 커피숍도 해놓고 뭐 음식도 팔고 해가지고 뭐 갔을 때 뭐 쉬면서 책을 읽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책 팔고 책 북카페 있잖아요. 북카페 같은 느낌 이런 데가 거의 다 이렇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 교보문고가 독립 자금을 대신 그분이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그 교보문고를 처음에 만들었던 의미가 그 강복이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읽음으로써 나라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권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교보문고 그러니까 책 서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8.15 광복절날 파주에 가서 책을 읽었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으시네요. 네. 멋진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 교보문고를 처음 만드신 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광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주에 가서 그 북카페처럼 된 것에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었던 것도 되게 막 좋은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진짜 많았는데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영화 보면은 책이 천정거직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게는 안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그렇게 꾸며놨는데
꾸며 놓고 그 위에 있는 걸 꺼내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누가 꺼내주는 사람은 전혀 없고 네네. 거기 위에 있는 걸 꺼내서 보고 뭐든지 꺼내서 보고 다시 넣어놔야 돼요. 근데 손에 닿는 데까지만 우리가 꺼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누가 언제 보는 것일까 혹시 그건 궁금해했습니다. 진열용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기 은혜 학생 아까 또 소개시켜 줄 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 14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 흑례원 광장에서 했던 우리는 빛이다 광복 80년 전야제입니다. 아, 네. 저는 전야제를 가보진 못하고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근데도 되게 진짜 멋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 학생 혹시 참석해 보셨나요?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당첨돼야 갈 수 있어요. 아, 아쉽네요. 그랬었구나. 네네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광복절에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좀 가수인데 서연이라고 하는 분이요. 광복절 기념해서 81.5kg를 완주하셨대요. 그리고 23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하셨다 합니다. 근데 이 기부금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집짓기에 쓰여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부 달리기에 19,45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하신 분인데요. 정말 우리가 8.15 광복절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감사함을 되새기고 또 이렇게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거에 참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한국 헤비타트가 주관하는 8.15 런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달리고 네. 나서 이제 뭐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네. 뭐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뭐 동국제안도 하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헤비타트 쪽에다가 돈을 주면 그걸로 이제 그 집을 지어주나 봐요. 네네네. 그 독립유공자 후손한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독립유공자분들이 막 아주 잘 사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친일파들은 아주 잘 산다. 근데 네. 독립유공자들은 못 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은 언제까지든지 굉장히 떳떳한데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떳떳하지 않을까. 그 정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두고두고 감사함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경제적인 걸 봐서는 행복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덤벼들지 않을까. 내가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어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그래도 편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국민들이랑 그러니까 회사도 개인도 전부 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좀 더 추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에서도 반영이 됐는데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뭐 케이를 찾는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찾기를 좀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후손을 찾아서 이제 저희 훈장 미 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블락비의 그 일일이 만보 듣고 오겠습니다. Yeah, BBC, follow me. Bounce like this, bounce like Block A in the house. Seeing Pop's high music, it's officially over now. Bye guys, bye ladies.
나간 holiday 이거 분위긴 여름바다 걸리적거리는 윗돌이 탈의해 어수선하게 뻥치지 마라 양치기 소년같이 사방을 전전하며 blah blah 동해도 내가 다이빙하면 아담한 포장 죄다 박살 내다 클릭 클릭 Come on everybody just tap tap to your body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도 몇도 tap tap도 안돼 제대로 놀아줘 This will be 일일이만 봐 Be pimp 박수 치고 손 들어 이건 바이킹 탄신할 때까지 계속 써 모두 놀라 햇빠지르는 거야 당국에 바라게 점잖 떠지 말고 Never think monkey donkey 잠시만 그냥 우케 yeah 아무나 다 데리고 와 rock and roll Let it lie and let it out and let it out let it lie and let it out Let's do it again 모두 놀라 햇빠지르는 거야 당국에 바라게 점잖 떠지 말고 Never think monkey donkey 잠시만 그냥 우케 yeah 아무나 다 데리고 와 rock and roll We're going to the top forever. We gon' take it to the next level.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가을 하면은 아이들의 이제 2학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2학기가 2학기 시작되고 시작입니다. 또 가을하면 가을 운동회가 있고 또 가을하면 가을 소풍도 있고 네. 가을 때 우리가 소풍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소풍 갈 때 우리 어떤 거 싸가지고 다녔는지 운동회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 저는 운동회 저 어릴 때 운동회 말고 저희 아이들의 어릴 때 그런 운동회 때가 더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뭐 학교 운동장에서 도시락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그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와서 그 마당 그 운동장에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김밥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그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네. 굉장히 그 운동회가 큰 행사였어요. 옛날에는. 네, 그 저희한테는 컸죠. 아주 아니 전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고 학교에서는 큰 행사였고 네. 학부모도 더 큰 행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기도 하지만 그 운동회 준비하느라고 애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때 무용 같은 거 제대로 하려고 6학년은 부채춤을 거의 다 추고 네. 1, 2학년 정도 되면 꼭두각시 춤을 배워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꼭두각시라 그러죠. 네네. 네, 그 예쁘게 해가지고서는 뭐 여자애는 쪽두리 쓰고 남자애는 뭐 이렇게 한복 입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귀엽고 이뻐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또 1, 2, 3, 4, 5, 6학년 전부 다 아이들마다 또 새로운 자기들만의 또 뭐 그 춤추고 뭐 해야 되는 행사들이 다 있고 달리기 해야 되지, 공 굴리기 해야 되지, 줄다리기 해야 되지 엄청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 기억나는 그 운동회 했던 뭐 종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저희는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공굴리기 막 커다란 풍선을 막 굴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줄다리기 막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막 그 몇 날 며칠 그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그 춤추느라고 연습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쵸, 진짜 많이 나죠. 그리고 네네. 그 춤을 또 배워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대표 애들이 있습니다. 네. 걔네들도 참 고생 많았고 진짜 뭐 시간 날 때마다 책상 뒤로 밀어가지고 그 운동회에서 할 거 발표할 거 연습하고 막 했었는데 우리 은혜 학생은 요즘에 운동회 하면 어떤 종목 해요? 개주해요. 개주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저기 뭐냐 서로 릴레이 경주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어떤 거 해요? 아직 체육대회는 안 했고 서체육대회만 해서 서체육대회는
개주 빼고 다 실내에서 해가지고 그 큰 공 뒤로 굴리고 계속 굴리는 거 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저기 대강당 같은 데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네, 아, 공 굴리기 하고 또 어떤 거예요? 개주는 밖에서 하고 실내에서 그 공 굴리기 말고 다른 것도 했나요? 개인 줄넘기 했어요. 아, 개인 줄넘기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줄넘기 해야 되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 다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 커다란 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정말 그런 교실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뭐든 다 했어야 됐고, 요즘 아이들은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급식이 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줄 일은 없었었네요. 그쵸. 근데 운동장을 해서 운동회를 하더라도 급식은 교실에서 먹다 보니까 엄마들이 도시락을 안 싸줘도 되는 그런 회피한 경우가 있는데, 대신에 추억은 없네요. 아이들하고 도시락을 싸줘서 맛있게 먹었던 추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회를 뭐 하는 날 학교에서 밥을 먹고 하는데 소체육대 할 때 학부모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불렀어요. 네, 맞아요. 이제는 부모랑 같이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이제 즐기는 체육대회로 바뀌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대운동회 할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부르지를 않아요. 네, 잘.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려면은 가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확인을 받아야지만 입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서 이제 맞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 네네. 그리고 선생님 또 아이들 준비물, 우리 애기들 어릴 때는 학교에다 진짜 아침에 학교 보내놓고 준비물 들고 학교로 뛰어갔던 일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준비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쓴다 하고, 가져가도 학교 앞에 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딱 어디 가시냐고 사인하시라고 막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을 뭐라고 하죠? 학교 앞에서 보안관 선생님. 네, 보안관 선생님. 은혜 학생 맞아요. 그 보안관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 학교를 쉽게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 이제 많이 못 들어가고 준비물도 보안관 선생님이 놓고 가라고 하면 놓고 가고 이렇게 네네네네. 이제 하는데, 그러면 보안관 선생님이 또 교실에 연락을 해서 아이 보고 가지러 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학생 혹시 준비물 안 가져갔을 때 보안관실에 물건 놓고 가면 어떻게 연락 받으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셔요.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네, 그 연락이 바로바로 되는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릴 때는 정말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그 먼지를 일으키고 달리기 하고 줄넘기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락을 돗자리 까놓고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소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아이들이 저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가서 아나바다 한다고 가져가도 네, 맞아요. 네, 바자회 한다 해도 부모님이 오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 가볼 일은 없어졌다. 그렇죠. 이제 일반 학교들은 많이들 아직 지금 다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엄청 많이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랑 아이들이 같이 이제 해야 된다고, 활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그 부모들이 뭐 아까 얘기 아나바다도 부모들이 와서 팔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들 있기는 한데 학교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국을 지나다 보면서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더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추억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점점 이제 모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하면 조금씩 이제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방법이 있을 테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학생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요. 그 계약해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네. 학교 가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은혜 학생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7시 40분에는 일어나야 해요. 아, 지금은 7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늦게 일어나도 된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면 좋겠어요? 11시요. 11시요? 네. 그러면 아침밥은 언제 먹고 싶어요? 11시 반? 근데 그렇게 많이 자고 밥 먹고 하면은 저 아침을 잘 못 먹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저 아침 거르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가 지금 8시, 9시까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가서 배고프지는 않나요? 아니요. 학교 가서 아침에 가면 배고파요, 아니면 안 고파요? 아침에 바로는 배는 안 고픈데 좀 있으면 배고파요. 몇째 시간 정도 되면 배가 고파요? 2교시나 3교시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엄청 배고파요. 그때 배고프면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아유, 고생하네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유급식은 안 나오나요? 나와요. 아, 진짜 그 시간대가 혹시 은혜 학생이 배고프다고 나는 그 시간대 아닐까요? 맞죠? 2교시 끝나고 나면 나오나요? 우유는 1교시부터 있을 때도 있고 다 달라요. 우유 먹으면 또 배가 고파요? 아니면 우유 먹으면 괜찮아요? 우유 안 먹어요. 아, 왜요? 왜 안 먹어요? 그 우유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혹시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먹는 아침에 애들 먹으면은 네. 맛이 없어요. 혹시 배가 아픈가요? 배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배에다 찬 음료를 마시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선생님들이 저희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그 초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티 같은 제티 거. 같은 걸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배 아파서 못 먹거나 아니면 초코우유를 먹거나 흰 우유를 좀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누가 나눠줬어요? 선생님이요 주셔가지고 아이들 선생님이요? 네네. 그리고 또 학부모한테도 좀 넣어서 보내라 하면 그걸 타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요즘은 타서 먹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가면 학교에서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긴장한 상태고 아침에 늦어서 밥을 잘 못 먹고 가는데 이렇게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배탈 날까 봐. 그러니까 자기 배 아프고 그럴까 봐 못 먹고 찬 거 들어가면 또 속이 편하지 않은데 거기에 제티나 이렇게 초코를 타서 먹으면 애들이 좀 편안한 느낌 그걸 좀 막아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만 먹으면 안 된다. 다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지면 다 같이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싸가지고 오면 어떤 아이는 흰우유 진짜 뭐 10초 만에 다 마시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냥 꿀떡꿀떡 먹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거 먹으면 이제 긴장해가지고 못 먹는 친구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 따라서 먹게도 해주고 또 애들이 갖다 놓으면 또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한 개 200ml밖에 안 돼가지고 우유가 거기에 하나를 다 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반절만 타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눠 먹고 해도 되니까 아이들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홍진영의 산다는 건 듣고 와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마세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 일 안 할 수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야기 잘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참 집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공간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집에서 우유를 은혜 학생은 집에서 우유 잘 먹나요? 네, 우유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해요. 아, 우유 좋아하는데도 아침에 학교 가면은 못 먹겠어요? 학교 우유는 똑같은 우유인데 맛이 없어요. 똑같은 우유인데 맛이 좀 달라요? 그냥 학교에서 먹는 우유는 맛이 없어요. 아, 같은 거라도 맛이 없게 느껴져요? 네,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학교라서 긴장을 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지근할 때 먹나요? 은혜는 아니면 시원할 때 먹어요?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 예전에 먹었을 때는 어땠어요? 미지근했어요? 시원했어요? 시간에 따라 달라요. 바로 왔을 땐 시원하죠. 네, 은혜는 저기 뭐냐, 그러니까 우유가 밍밍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맛이 없거든요. 사실 맛이 없어요. 집에서는 초코를 타 먹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애들이 뭐 바나나 우유도 많이 먹고 맛있는 우유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학교에는 흰 우유만 나오죠. 네, 우리 때는 가끔 가다가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도 막 섞어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딸기 우유도 그랬습니다.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학교에서 밥을 안 주고 항상 도시락을 싸오다 보니까 간식도 싸오게 됐었어요. 그랬던 것 그랬던 같습니다. 거니까 그게 왜 자유로웠던 게 도시락을 싸오기 때문에 간식도 엄마가 좀 챙겨서 보내면 그냥 그것도 점심 시간은 그리고 우리는 둘째 시간 끝나면은 간식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서 싸온 감자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걸 꺼내서 먹었었어요.
선생님 기억은 안 나세요? 저희 때 우유 급식은 그렇게 뭐 다른 건 없었었고요. 그냥 우유 자체를 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아이는 그 우유를 갖다 밥을 말아 먹는 애도 있었고, 그냥 또 받자마자 바로 먹는 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우유에 대해서 뭐 안 먹고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려 지금 아이들이 더 신경 쓰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쉬는 시간 20분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10분이잖아요. 네. 쉬는 시간이. 근데 초등학교 때 그때가 간식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뭘 싸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감자 쪄오든지 어떤 애는 치즈를 가져와서 그걸 잘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져와서 우유랑 같이 먹고 그렇게 했더니 뭐 아이들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주진 않아도 그러면서 그 시간을 막 기다리고 그리고 점심 때 또 밥 먹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못했지만 중간에 도시락 까먹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6학년 했죠. 때는 했었나 기억이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구분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아침 안 먹고 왔으면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서도 지났는데 이제는 지금 가서는 학교에서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학교 급식 시간에 맞춰서 밥을 꼭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은혜 학생은 그러면은 학교에 만약에 우유 급식이 아닌 다른 게 나온다면 뭐가 우유 먹을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세요? 빵. 아, 그렇네요. 자, 아이들이 찬 우유를 먹거나 아니 미지근한 우유보다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빵이라도 같이 준다면 그 아까운 우유를 안 먹는 일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우유도 엄청 비싸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지 우유를 먹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먹었을 때 같이 먹어야지 좋거든요. 흰 우유는 그래서 달달하지도 않고 빈속에 먹기에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 좀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죠.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자격증을 따느라고 아이들을 한번 돌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아침 간식을 줘요. 아침을 먹고 온 애들도 있겠지만 안 먹은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죽을 주더라고요. 죽을 해서.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정말 괜찮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을 먹었다고 점심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아이들이 노니까 점심은 점심대로 잘 먹고 그리고 아침에 죽은 항상 주는데 죽을 먹고 그다음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또 간식이 한 번 더 나와요. 빵이랑 두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잘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먹는 거에 진심인 유치원을 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 보내놓으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항상 배고파하거든요. 집에 오면서. 그리고 조금씩밖에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 네네. 듣고 딸기를 먹었다는데 딸기를 반쪽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예. 들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 잘 먹이고 하나씩 꼭 다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여기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먹는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잘 먹고 건강한 거. 그러니까 좀 나라에서도 그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좀 아이들한테 잘 먹고 건강하게 학교에서도 지낼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가 우유랑 같이 먹는 게 뭐가 좋은지 물어봤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면 왜 안 먹는지 물어보고 또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어른들의 생각 말고 아이들의 생각으로 좀 물어봐서 결정을 지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 학생이 마무리 말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은혜 학생 잘 들어가고요. 이제 개학하니까 좀 더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학생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승태의 모란 동백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편반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